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3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34번 문제 한번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34번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서술형 시험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객관화시켜 나왔기 때문에 꼭 보고 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34번 문제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바로 학교 교육. 여러분, 이 학교 교육이 하는 역할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학교 교육을 하면 우리 사회가 평등해질 수 있을까? 이제 기능론적 관점으로 볼 거냐, 그 다음에 갈등론적 관점으로 볼 거냐. 교육 사회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셨다면 다 아실 겁니다. 기능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사회에는 여러 조직이 있겠죠. 학교도 있을 거고 병원도 있을 거고 군대도 있을 텐데 각각의 조직이 존재하니까 이 사회가 각각의 조직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니까 이 사회 전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데 학교도 하나의 그 기여를 한다. 이게 기능론적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잘 받으면 사회와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학교 교육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나와야지 사회에서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또 상호 소통을 하고 또 어떻게 대화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 거 학교에서 배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시험 공부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수능을 잘 치면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비록 집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평등하게, 그건 평등이라고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근거해서 자기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기능론적 입장 아니겠습니까?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업적인 어떤 계층은 나눠져 있지 않지만 보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는 역할이 다르니까 그게 기능론적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은 이렇게 아이들을 잘 선발해서 배치시켜주고, 또 이렇게 뭔가 사회화 기능도 담당하고, 혹은 이전 세대에 있던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또 전달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잘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갈등론적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갈등론도 여러 가지 갈등론적 관점이 있는데,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은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보는 겁니다. 즉, 이전 세대에서 가지고 있던 불평등을 학교 교육이 더 그것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다면 그 사회에서 학교 교육을 받으면 그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이 다시 재생산돼서 반복된다. 이렇게 보는 게 갈등론인 거예요. 학교 교육이 그걸 또 공고히 하고 그것을 은연중에 능력에 따라서 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능력에 따라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만약에 가정 환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학생인데 우리 집에 부모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만 일을 나가시고 내 학비를 벌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모든 서포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집안,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과 학업 격차가 만약에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적 능력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결과물, 그게 똑같을까요? 과연 숙제도 제대로 못할 거고 또 공부도 제대로 못할 거고, 능력은 있지만 그걸 잘 발휘 못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마치 학교 교육은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너네가 시험을 잘 치고 또 너네가 직업을 선택하니까 당연히 너네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정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공부를 잘 못하게 돼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학교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갈등론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설명을 왜 했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론적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럼 학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학교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교육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학자 두 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리치와 파울로 프레이리. 허친스는 앞에서 제가 다루었던 학습 사회를 추구했던 사람 중 한 명, 평생교육 그 부분을 다뤘던 부분이고, 오늘 구체적으로 다룰 사람은 이런 갈등론적 시각에서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냐, 그게 바로 일리치와 프레이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론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일리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를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자꾸 바꾸고 뭘 하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리치 입장은 학교가 존재하는 한 그 안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현상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학교 자체를 없애자라고 보는 주의고, 파울로 프레이리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런 갈등적 시각으로 바탕으로 학교 교육이 담당한 게 있지만 현재, 하지만 우리가 일부 교육 방법을 바꾸어서, 즉 문제 제기식 교육, 즉 문제 제기식 교육을 통해서, 대화식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의식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게 프레일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맥락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일리치, 탈학교 사회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 이러한 쭉 기능론적 사고부터 이어온 그런 환경 속에서 일리치와 프레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다면, 굳이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34번 문제에서 이 네 가지 특징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일리치입니다. 일리치. 이 내용은 일리치가 제시한 탈학교 사회 중 바로 학습망 혹은 학습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네트워크. 그것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을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이 네 가지 특징을 그대로 적으라고 하면 되겠죠. 채점하기도 용이할 거고.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학 강의를 하시는 분들, 제가 강의를 많이 들어봤을 때 이렇게 학교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그리고 학교를 없애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 어떤 학자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을까?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아요, 저도. 그래서 이 일리치가 제시한 탈학교 사회, 즉 학습 네트워크 혹은 학습망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우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일리치가 주장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좋은 의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시험 출제를 하시는 분이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던졌을 때 그 시험에 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한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높지만. 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리치의 탈학교 사회를 보자면, 학교 교육이 제시하는 형식적 교육 제도에 의해서는 불평등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형식적 교육 제도에 의한 학습 네트워크를 주장하고, 이를 학습 네트워크로 설명한다. 학습을 주장했고 학습 네트워크로 설명한다. 이게 학습망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일리치는 학교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니까 학교를 없애고 학습 네트워크를 사회에 만들자는 거예요. 또 일리치가 학습 네트워크를 주장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합하고 현재의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시대라 함은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 수명의 단축, 재교육과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만으로는 이 변화하는 지식의 양을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결국 학교는 불평등만 재생산하면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는 것, 이 전체적인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는 이런 학습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언제 내가 어디서도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탈학교 사회 형성을 위해 일리치는 기존의 학교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학습망을 제안한다. 이 학습망은 모든 사람이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쉽게 이용하고 학습을 가르치는 기회에 평등하게 항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서 교육 대상, 기능 교환, 학습 동료, 교육 전문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가지가 각각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학습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런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뭐 교육 말고 뭐 재미, 흥미, 취미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거지만, 만약에 교육용 이런 유튜브 채널이 따로 마련된다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학교를 가지 않아도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시험 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과목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 유튜브 교육 채널에 들어가서 그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또 학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교육학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교육학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강사,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저도 뭐 예를 들면 제 전공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만약에 유튜브 교육 채널이 있다면 거기서 검색해서 다른 강사분 강의를 본다면 또 제가 학습자가 되고 그분은 교육자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학습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 준다면 사회에서 충분히 학교는 필요 없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봤냐면 일리치는 바로 교육 대상인 거예요. 누구든지 학습을 원한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필요한 수단이나 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배우고 싶어하는 대상이 필요로 하는 물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그걸 배우고 싶다. 그럼 교재, 그 다음에 뭐 학습 내용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일해서 사회에서 이 내용을 배우고 싶을 때는 이 자료 그리고 이 영상, 이 교재를 이용해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기반. 인적 자원을 그 다음에 구축해야 되는 것으로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 네트워크 간 서로가 모두 선생이 되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일리치는 누구나 선생이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는 이 기능 교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 대상의 확장. 여기서는 물적인 자원, 교재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라면 기능 교환은 인적 자원을 잘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전문성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하고 이런 것들 사회에서 서로 잘 어떻게 그 교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놔야 된다는 거죠. 맞아. 세 번째, 학습 동료. 아무리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가 각 영역에 있더라도 그것을 학습자와 이어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육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지 만약에 유튜브 채널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근데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그래도 저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학을 필요로 하는데 뭔가 검색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채널이 있다는 걸 잘 알려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 그게 바로 학습 네트워크라는 거죠. 이런 필요한 학습이 있는 사람끼리 매칭시켜주는 중간자적 기능으로 이렇게 배우려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학습 동료,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교육 전문가. 이런 학습망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총괄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뭡니까? 학습망이고 일리치가 주장한 거죠. 여기 보면 학습에 필요한 자료에 접근한다. 학습 대상. 학습에 함께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습 동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동료, 교육 전문가, 그리고 기능 교환. 이 네 가지 특징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쓸 게 명확하고 일리치의 탈학교 사회가 우리가 학교 교육에 어떤 던지는 화두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너무 학교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게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3.4번 문제를 통해서 일리치는 알았지만 우리 프레이리 보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프레이리 의식화 교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